월급 많이 주는 것도 좋죠. 연봉보다 더 엄청 좋은 그 회사의 복지예요. 사람은 성장하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태되는 삶을 살고 싶겠어요? 나 더 잘하고 싶어. 더 잘 나가고 싶어. 더 올라가고 싶어. 오늘부터 지금 당장 조직에 적용시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멍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지겹게 듣는 말 있잖아요. 인재상. 그 인재상이란 말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말을 잊고 새로운 어떤 접근, 개념을 하셨으면 해서 준비한 영상이거든요. 제목은 인재상을 잊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회사도 지금 채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 인터뷰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서류도 보고 뭐 실무진들 인터뷰도 하고 경영진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을 나누긴 하지만 되게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나 그 맥락상 중요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요즘 인재상이라는 거에 대한 막 각자의 뭐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도 되게 다양하고 할 텐데, 우선 제가 그걸 좀 심플하게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저 이런 질문들 많이 듣거든요. 회사마다 인재상도 다르고 너무 뻔한 데다가 이상적인 말들 되게 많은데, 이거 현실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뭐 대충 이런 취지의 질문들이 한 번씩 있어요. 제 이전 직장 같은 경우도 정열창, 이게 인재상이었거든요. 정직, 열정, 창의, 이 말들이 되게 좋은 말이에요. 뭐 정직하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창의적으로 일하고, 이건 모든 사실 기업들이 바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재상이긴 한데, 그러면 창의적인 기준은 뭐고, 열정적인 기준은 뭐고, 정직의 기준은 뭐야? 이게 다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늘 이 말들을 상기하면서 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뻔한 말들은 사실 동력을 유도하기는 좀 부족해요. 구체적이지도 않고요. 그런 좀 모호한 말들을 걷어내고, 지금은 그냥 딱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 되지 라는 키워드를 제가 마법의 단어로 2가지 준비했습니다. 마법의 단어 2가지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도와줘입니다. 이게 그냥 뭐 나 오늘 돈 없으니까 돈 빌려줘, 나 힘드니까 좀 도와줘, 이런 맥락의 내용이 아니고요. 나는 성장하고 싶어, 배우고 싶어, 더 알고 싶어, 열심히 일하고 싶어. 그런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옆에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뻔뻔하게. 이거는 어떤 우리가 회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만난 집단이잖아요. 2명이든 3명이든 어떤 팀이 있을 때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목표와 어떤 목적에 맞게 같이 일을 하는 구성원들끼리는 이 도와달라는 말이 사실 나 성장하고 싶어, 나 좀 키워줘, 이런 말이거든요. 나 더 잘하고 싶어, 더 잘 나가고 싶어, 더 올라가고 싶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러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거 나보다 잘 아는 사람 있으면 내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고요. 이거는 당신의 의견, 당신의 도움, 이런 걸 내가 완전히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수용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거는 자기의 부끄러운 결핍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가 성장하고 싶다라는 욕구, 욕망을 아주 건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더 배우고 싶다라는 말을 인정하는 거에는 굉장히 멋진 용기가 필요하고, 그 회사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예쁘거든요. 너무 멋있잖아요. 배우려고 하는 직원들. 이런 분위기로 이 팀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개방적인 환경에서 모두들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이 자양분이 깔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어떤 태도, 뭐 창의적인 태도, 열정적인 태도 너무 좋죠. 좋은데, 도와달라는, 내가 성장하고 싶다는 이 욕구를 건강하게 발현하는 나의 어떤 마음가짐과 그런 노력, 그게 전제되어 있을 때 열정도 빛이 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도 빛이 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것도 더 빛이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특히나 신입사원이나 대리급 혹은 대표여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건 새내기랑 똑같아요.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역할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사실 도와줘. 이 말처럼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두 번째 마법의 단어는 도와줄게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다 써먹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도와줄게. 이 말은 사실 또 첫 번째 도와줘라는 말이랑 비슷한 것 같지만 도와줄게 라는 말 안에는 사실 실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남을 도와주잖아요. 내 안에 무기가 있고 내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남들한테 건네줄 게 생기는 거예요. 비어있을 때는 도와달라고 해서 채울 수 있지만 안에 채워진 게 없는데 도와준다는 말을 하긴 힘들죠.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은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말을 하고 실천을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경험치도 있는 거고 내 노력을 옆에서 보고 증명해준 사람들의 평판들 그런 레퓨테이션이나 레퍼런스 같은 것들도 사실 자기 안에 다 채워져 있는 거고 그런 실력을 통해서 만든 성과들,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본인의 실력이고 인사이트가 또 본인의 실력이잖아요. 다 퍼줄 수 있다라는 신호를 도와줄게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말로만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말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말만 열심히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다 가려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리더들이 자기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파악을 하겠죠. 뭐가 필요해? 너 지금 뭐를 도와주면 되니? 그리고 그걸 진단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 방안 A, B, C, D를 나열을 하고 그 중에 뭐가 좋을지 토론을 합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일단 합의를 하거나 권한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그걸 통보하고 책임을 지는 과정들을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조직에서 리더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자 방식이거든요. 문제 진단하고 그걸 분석해서 방법론을 세우고 그 방법을 바로 실행해보고 그 실행에 대해서 또 인사이트를 가지고 또 개선해서 또 다른 실행을 하고 도전하고 이런 과정들의 무한 반복이에요. 도와줄게 라는 말은 문제 해결을 합시다. 내가 문제 해결을 해줄게.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고 누구보다도 내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그리고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파트장, 팀장, 실장, 부장, 당연히 저 같은 이제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떤 장으로서 리더로서 이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고 가슴에 품어야 될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각자 일터에서 맡은 업무가 있잖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가 회사의 일이란 말이에요. 크리에이터라는 사람을 우리가 영입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뭔가 분쟁이 생기는 것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한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굉장히 건강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를 영입하기 위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크리에이터 만났을 때 자, 너가 나 믿고 해. 아이스 그냥 좋은 회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당신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A라는 시스템이 있고 B라는 툴이 있고 C라는 인프라가 있어. 이런 네트워크와 정보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가나다라는 리스크를 우리가 다 마크를 할 거야. 관리를 해줄 거야. 두 번째, 당신의 채널과 컨텐츠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당신의 채널을 리뷰하고 관리하고 팟캐스트를 하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또 새로운 미션들을 잡아서 목표를 잡아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이 외에 당신이 또 하고 싶어 하는 것 좀 더 나은 비전을 위해서 회사가 같이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원하는 걸 듣고 그걸 도달하지 못하면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제공 가능한 그런 방법들, 수단들을 제시하거나 찾아주거나 찾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게 아이스 크리에이티브가 가진 어떤 실력이고 그걸 통해서 나 도와줄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음껏 갖다 써. 라고 협상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비즈니스 필드 안에서의 나의 무기들, 나의 실력들을 온전히 아낌없이 다 쓰도록 도와줄게.
이런 사고방식과 그 업무 수행 태도, 능력 이런 거는 이 사회 리더급 구성원으로서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딱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도와줘, 그리고 도와줄게. 그냥 되게 막 일상에서 쓰이는 말 같지만 여기에 숨어있는 깊은 뜻을 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신입사원이 아니어도 뭐 배울 때는 나 좀 도와줘, 나 좀 더 배우고 싶어, 나 좀 알려줘, 막 이렇게 되게 뻔뻔하게 말씀하셔야지 진짜 되게 사랑받는 구성원, 크루가 됩니다.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어. 가진 거는 이제 실력인 거죠. 내가 실력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가진 실력을 아낌없이 나눠줄게. 마음껏 갖다 써. 도와줄게. 이런 애티튜드와 이런 말들, 이 숨은 그 의미와 뜻들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멋진 그런 커리어를 계속 쌓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 가르쳐주고 싶은 이 마음, 이 핑퐁이 잘 되는 팀들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나한테 아낌없이 배운 것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난 언제든지 부끄럽지 않게 알려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 이 관계성이 주는 안정감과 이 신뢰라는 게 굉장히 단단해요. 이거를 인지하고 소통하는 팀하고 이런 방법이 있는지 모르고 계속 뭔가 내가 이걸 알려달라고 하면 나 실력 없다고 비난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경쟁력 뺏길까봐 알려주지 않고 이러는 팀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이 간극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대학교 입시학원 운영까지 포함하면 한 30년 가까이 사회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무려 10년 동안을 이제 이 스타트업을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탑재하는 팀은 뭘 해도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단단한 신뢰와 안정감이 기반이 되어서 이들이 좀 더 이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주고받는 피드백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압도적으로.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 집단 지성이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 그냥 올려지는 거예요. 이 수준 자체가 높아지면요, 대표 입장에서는 연봉보다 더 엄청 좋은 그 회사의 복지예요. 너무 능력 있는 동료들과 같이 일한다는 이 자부심, 이 효능감, 이게 사실 그 어떤 보상보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월급 많이 주는 것도 좋죠. 근데 사실 사람은 성장하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태되는 삶을 살고 싶겠어요.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성취와 그 행복감이 있거든요. 이거를 당장 조직에 적용시켜도 됩니다. 내일부터 바로, 오늘부터, 지금 당장 도와줄게 라는 말을 일상처럼 쓰게 해보세요.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도 작년보다 1등이 좋아졌거든요. 직원들에 대한 신뢰도 그렇고 직원이 또 경영진이나 회사를 바라보는 수준이나 이런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해가 넘어오면서 여러분들도 이 방향에 맞는 인재 전략과 관리하는 것들은 경영진 대표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바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이야기 마치고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